지금부터 27호 탐사대원들을 위한 원서교육계약 수학복습 과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35번, 913페이지 55번, 135페이지 86번, 257페이지 2번. 예, 계속해서 북한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백기종 팀장님하고 차재원 교수님, 강미은 교수님 계속 계시죠? 근데 전 북한군 장교이자 통일만 연합대표 김정아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에 관한 책임자들이 공개 처형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 예. 그거는 솔직히 북한 당국으로서 너무 당연한 처사이고요. 그게 없이 그냥 지나갔다가는 제2의 집단 탈북을 막을 수 없는 사태까지 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 부분에서 공개 처형이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공개 처형을 당해야 된다는 건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누구나가 다 짐작했던 문제고요. 여기에서 그 공개 처형 담당자들이 기본 보안을 책임졌던 보안원들과 뭐 보이지던 이런 사람들이 기본 집중적으로 해서 6명이 강건 군관학교에서 공개 처형 당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뿐만 아니라 이 13명의 탈북 종업원들 그 가족들 있죠. 가족들이 지금 외부에는 나오지 않지만 묘양산 모 근처에서 지금 감금되어서 생활하는 걸로 지금 대북소식통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 책임자도 처형되지만 가족들도 처형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우리나라 그렇죠. 사람들 하거든요. 제일 먼저 가족들은 처형돼. 격리도 있고 책임자만 처형이 됐다. 근데 가족들한테 그 책임자 처형을 보게 만들었다며요. 보게 만든 건 그만큼 공포심을 주는 예,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가족에 대한 처형 문제는 좀 이전 문제하고 조금 달리 분석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3명의 종업원들 문제를 납치를 했다. 이미 세계 언론에다 다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나와서 울게불매하면서 그 가족들은 아직 건재해 있으며 이 사람들은 우리 국민이다. 이렇게 지금 북한이 주장을 한 상황에서 그 가족들을 처형하게 되면 이들이 13명의 탈북자가 자진 탈북을 한 걸 스스로가 인정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처형 문제는 아마 북한 당국에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할 문제입니다. 국제 언론에서 더군다나 인권 상황의 문제를 인권 유린의 국가라고 발표해놓고 김정은까지 고소당한 형편에서 그 인권 문제를 어찌 보면 자기 스스로가 증거를 만들어주는 꼴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워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김정아 대표가 북한에 계실 때 강건 종합공관학교라는 데 들어보셨어요, 이름? 아니, 너무나도 잘 알고요. 어떻게 제가 잘 아세요? 97년 열병식 때 강건종합군관학교하고 우리 이재승 군사대학하고 한 개 종대를 합쳐서 종대를 모아서 갔기 때문에 강건군관학교는 북한에서 장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이게 군관학교입니다. 학교는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왜 학교가 맞냐고 물어보냐면 자, 장성택 처형도 강건종합군관학교에서 이루어졌고 현영철 처형도 종합군관학교에서 이루어졌죠. 이번 공개 처형도 강건종합군관학교에서 이루어졌다. 아니, 학교가 무슨 사형장입니까? 강건군관학교는 이재승 군사대학은 평양시 명성구역 동북리라는 곳에서 시 외곽에 나와 있지만 강건군관학교는 그래도 시 중심에 있습니다. 시 중심에 있는데 군사대학 군관학교들마다 특징적인 게 뭐냐면 앞에는 학교 전망이 이렇게 있지만 뒤에는 무조건 다 산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산악에는 100% 다 봉쇄가 되어 있고요. 저희 이재승 군사대학도 그렇게 돼서 그 뒤에 나무하러 올라갔다가 잘못 전기선에 그 봉쇄선에 걸려서 죽은 학생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봤을 때 강건군관학교 그 뒤에서 사격을 하게 되면 평양 시민들 누구도 모릅니다. 그 뒤에서는 사격장이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사격 훈련 해야 되니까 그 사격 훈련장을 지금 공개 처형 장소로 지금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강건군관학교는 왜 더군다나 그걸 더 잘 이용하냐면 우리는 포 전공이 아니었습니다. 이재승 군사대학은. 그러나 강건군관학교는 포 전공이 있습니다. 포 사격장이 범위
모두 예상되시죠? 일반 자동거총이나 기관총의 사격 거리보다도 포사격장은 그만큼 넓습니다. 공간이. 그렇기 때문에 강공군관학교가 평양 시내 중심에서 가장 이동거리도 가까우며 그러한 공포적인 조성을 강화해 주는데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보이죠.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 고사총으로 그냥 그렇죠. 끔찍한 일 참 진짜 사실 살벌하게. 너무 지난- 이상해요. 예. 북한은 계속 우리 정부가 그 탈북 종업원들을 유인해서 납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예, 했었거든요. 근데 공개 처형을 한다니 이건 또 앞뒤가 안 맞는 앞뒤가 얘기죠. 안 맞는 거죠. 예. 모순 덩어리인데 참 재판도 없이 이렇게 사람 죽이는 거 보면 21세기에 존재하는 16세기 국가 거의 같습니다. 유일하죠. 네. 근데 뭐 장성택도 사실은 그 강건 그 종합군관학교에서 고사총으로 그때 예. 처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이유가 결국 체제 단속, 내부 단속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이 지금 상당히 공포 정치를 하는 건데요. 그것이 예. 과연 체제 단속이 될까? 지금 뭐 일부 보도에 의하면 뭐 18살 수학 영재가 지금 홍콩 영사관으로 지금 뭡니까 이래 망명 신청을 했다고 하고 또 지금 뭐 외교관 또 장성급 이런 엘리트들이 줄지어서 지금 사실 그 탈북 대열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 이번에 넘어왔던 지금 이 사건의 원인을 예. 제공했던 예. 이 지금 그 중국에 있는 그 예. 종업원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 엘리트들이거든요. 이 엘리트들이 지금 연쇄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북한 예. 체제가 지금 상당히 내부적 모순에 지금 어. 직면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좀 심상찮지 아하. 않은 상황이다.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그 듭니다.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뭐 탈북하시는 분들이 점점 숫자가 늘고 있고 장성급은 최초로 탈북해가지고 지금 망명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요, 이 와중에 북한이 지난 27일 날 개봉했던 우리나라 영화죠. 인천 상륙 작전을 맹비난하고 있답니다. 이 영화를 비난하는 것도 참 여러 가지로 바쁠 텐데 여기까지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이 중에서 영화를 보신 유일한 분이 우리 네. 강민 교수님이신데 네, 인천 상륙작전 보셨죠? 봤습니다. 네. 예, 재밌습니까? 뭐 재밌게 볼 만한 영화예요. 재밌다고, 여름에. 예, 그런데 재밌다고 이게 하셔야지 또 여기서 재미없다고 그러면 영화사 측에서 하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일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대해서 일반 관객과 평론가들의 예. 그 평가가 극과 극이에요. 관객들은 재밌다고 하고 예. 평론가들은 정말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영화나 음식이나 음악은 개인 취향이라고 생각을 그러고요, 해요. 강 교수님. 네. 예를 들면 무슨 국제 영화제 뭐 이런 상 받았다는 거 정말 그거 재미없어요. 재미없잖아요. 정말 재미없어요. 그 극장 가면 흥행도 못해요. 그냥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 수준에서 네. 다 재밌으면 되는 건데 근데 이걸 왜 비난하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이 인천 상륙 작전을 비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북한 교과서의 인천 상륙 작전을 맹비난했고요. 특히 여기에서 나오는 주인공 메가더 장군 같은 경우에는 네. 미제 승냥이라고 북한 교육에서 교육해준 그 표본이 바로 메가더 장군을 저거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 상륙 당시에 북한이 우리한테 교육해준 그 내용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지시하면서 이런 말을 예. 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네.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북한이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지금 어떤 식으로 왜곡하고 있는지 자 그걸 직접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인천 상륙전에서 메가더 오성 장군은 한 개의 군단을 가지고 한 개의 중대 앞에 패전하는 장군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인천 방어부대가 적들에게 연속 죽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일개 군단을 가지고 일개 중대 앞에서 패전하는 장군이구나. 북한에서는. 네, 그죠? 예. 저희가 이번에 인천 상륙 작전 그 이전에도 6.25 그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메가더 장군이 대한민국에서는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한 영웅적인 장군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사실 일본의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총연합부사. 네네. 그죠? 네, 일본의 총연합부사. 총사령관으로 있다가 예. 예.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메가더가 승냥이 아니었어요. 저희 신랑한테 그렇게 말했다. 우리 신랑이 야니좀 진짜 큰일 나겠다. 한국에서 살려고 공부부터 좀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해서 알게 됐고 더군다나 이번 영화를 통해서 제가 더 잘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 이런 문제를 북한이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 지금 북한이 가장 이렇게 들떠서 지금
분노하고 막 이렇게 역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북한 주민들 때문입니다. 한류 열풍이 계속 북한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인천 상륙 소식이 벌써 북한 주민들한테 들어갔고 북한 주민들이 그것을 제일 먼저 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한류 열풍 때문에 북한의 6.25 교육 그 문제도 지금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대북 소식통에 들어온 내용에 의하면 6.25 전쟁도 그런데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그 정치에 관련된 정도전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영화들이 북한에 들어가면 가장 인기를 누립니다. 그 이유가 북한 사람들이 생각 못했던 또 하나의 그런 국가를 봤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서 그렇게까지 월미도 영웅들을 내세우면서 한개 포중대가 3일 동안에 5만 대군을 정지시켰다. 그런 상식적으로 근데 왜 말도 안 되는. 정지시켰는데 철수했어요? 북쪽으로? 예?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북한의 그 교육 문제가 이제 발칵 뒤집어지게 생겼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아니, 이게 저런 앞뒤가 반응이 앞뒤가 맞는 당연한 얘기를 거죠. 해야지. 인천 상륙 작전을 북한이 저렇게 맹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에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불과 3개월여 만에 낙동강 전투까지 그렇죠. 밀려버립니다. 네, 네. 그래서 부산 낙동강이 밀리면 대한민국이 완전히 공산화되는 상황인데 이때 1950년 9월 15일 예. 새벽에 메가더 원수가 전격적으로 인천 상륙 허리를 작전을 끊는 감행하는데 거죠. 미국에서도 반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특파를 해서 이 작전을 하지 마라 그랬는데 네. 지금 인천의 전략 지형상 전투 전략 지형상 네. 북계군이 인천 상륙 작전 할 거라는 생각을 추호도 못했다는 거예요. 노르망디하고 그런데 이걸 똑같죠. 노리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 유명한 그 작전을 예.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걸 모든 반대를 예. 무릅쓰고 이제 해서 일개 사단이 그러니까 7보병 사단, 일개 예. 사단이 이제 우리 한국군 예. 13,000명이 들어갑니다. 예. 같이 카투사 8,600명. 그렇게 해서 북계군이 2,000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9.28 서울 수복까지 하고 글쎄요. 그 바람에 낙동강에서 다시 진격을 해가지고 결국은 전 남한을 다 수복 탈환하는 그런 근데 이게 작전이었다고 참 하죠. 그러니까 이게요. 그 본인들 위주로 역사를 해석하는 것도 정도인데 이게 좀 앞뒤가 맞게 해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근데 여기서 듭니다. 가장 팩트가 뭐냐면 예, 북한이 간단하게 왜 해주세요. 저렇게까지 예. 비판을 하는가 이게 예. 가장 문제인데 예. 그것은 바로 북한 주민들이 이에 대한 진실을 알까봐 그 두려움의 공포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까지 반응을 안 하고 가만히 있게 되면 예. 북한 주민들한테 솔직히 할 알겠습니다. 말이가 없다는 거죠. 자, 다음 주제 넘어갈 텐데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미스터리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이게 2주 전에 이 대남 그 난수. 옛날엔 난수표라 그랬잖아요. 난수표라 그랬습니다. 예, 난수표 그 난수 방송을 2주 전에 했는데 똑같은 시각에 똑같은 내용으로 또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보세요, 일단? 저는 이것이 일단 공포 조정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북한이 소위 말하는 대남 전략, 남남 예. 갈등 그런 문제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문제에서 또다시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북한 주민들에게 항시적으로 북한 당국이 교육 주는 게 있습니다. 대남 교육에 대해서 주는 것이 남조선에 가면 전주 때 애자만큼 북한에 간첩이 있다. 항상 그걸 말하거든요. 근데 네. 이걸 원래 멈췄다가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이런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는 것은 그만큼 아직 남조선에 가면 너네 아직도 북한 간첩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 공작원들이 있기 때문에 너네 탈북에 대자 얼마 못 산다. 실제 북한 주민들한테는 그런 교육을 주고 대한민국에는 또 하나의 예. 남남 갈등을 조정하는 또 하나의 이런 전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공수사를 하셨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지금 보세요? 꼭 그렇게만 김재관 물론 전문가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대공 관련 공안 파트에서는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6월 24일 날 금요일 새벽 1시, 그다음에 7월 15일 또 오늘 7월 29일 새벽 1시 이 전후로 지금 이게 똑같은 예, 내용. 난수 방송을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6, 7, 8, 뭐 530페이지, 뭐 63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하는 것은 남한에 있는 공작원 다수에게 일종의 지령일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렇게 본다고 그런 합니다. 얘기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탈북자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탈북으로 위장한 난파 간첩, 그다음에 여기에서 오랫동안 합법적인 직업을 가진 그런 어떤 고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최근에 어떤 정세와 맞물려서 예. 일괄적으로 여러 파티에 전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난수를 방송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나이 먹은 고정간첩은 아날로그 시대 살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을 게 있어요. 이게 참 좀 비극적인 얘기인데 북한 장마당에 쇠고기가 등장했답니다. 원래 장마당에 쇠고기가 없어요? 네, 북한에서는 소를 잡게 되면 소고기는 일반 주민들은 먹을 수 없고요. 소가 늙어서 죽어도 그 소고기는 중앙당에 올려가야 됩니다. 바쳐야 되고 주민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도 그 대북 기사를 봤는데 보니까 국경 연선 쪽이 장마당이고요. 일단은 위치가 국경 연선이고 북한 내륙이 아닙니다. 첫째 그 문제고, 두 번째 문제가 장마당에서 판다. 장마당에서 파는데 위에 내놓고 파는지 밑에 내놓고 감춰놓고 파는지를 공개 안 했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팔지 못하고 밑에다 감춰놓고 있다가 소고기 판다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소고기 먹겠냐 이러면, 왜냐 북한 사람들은 기존에는 소고기 구경 못했는데 중국산 소고기가 들어오면서 소고기 맛을 봤거든요. 국경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북한산 늙은 소고기도 그렇게 돼서 파는 그런 형식이 지금 나오는데, 실제 북한 당국은 그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김정하 대표는 북한에서 쇠고기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아니 뭐 잡숴보시지도 못하고. 소고기를 먹는 거는 상상을 못 했어요. 한국 가서 처음 봤어요. 돼지고기만 잡수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뭐 워낙 진짜 저희가 이 사실 같지 않은 얘기를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좀 그런 측면이 많죠.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